최성배 부천지사장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성과도 많으신 줄 압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9월 18일이 저희 그 국민연금이 창립된 지 2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중추적인 사회보장기관으로 이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그 2011년 1월에 부천지사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우선 그 고객 만족을 목표로 지사를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객 상담 환경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지사의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그 최상의 그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보자 해서 전 직원의 친절 상담 체질화 이것을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1년도 또 2012년도 연속 그 고객 만족도 향상을 상당한 성과를 이룬 걸로 저희 공단 내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 7월부터는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10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월급여 130 미만의 그 근로자와 그 사용주 이런 분들의 그 보험료를 2분의 1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1275개의 사업장을 추가로 이제 가입시킴으로써 이제 제도의 그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 주민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가 그 부천시 사회복지협의체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부천시에 약 3만 5천 명의 그 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복지를 위한 그 장애 등급 판정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아울러 그 연금 수급자 이제 27명으로 전국 최초로 이제 연금 나눔이 봉사단 이런 걸 조직을 해서 우리 그 춘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거동불편 그 노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또 여러 가지 그 매일 그 자원봉사를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모아서 또 몸으로 이렇게 직접 실천하는 그 부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꼬마 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저희 직원과 그 장애 아동이 같이 이제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애 아동들의 그 올바른 성장에 이제 도움을 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크게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지역사회 그 공헌 활동을 우리 그 지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해서 국민연금이 사회복지기관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은 90만 부천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 현황은 어떻게 되며 부천지사의 복지사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988년도에 처음 이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입자가 2,054만 명, 그리고 연금 수급자가 337만 명,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적립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403조 원 규모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당히 그 중추적인 이제 사회보장기관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에는 29만 4천 명이 지금 현재 가입돼 있고요. 연금 수급자가 부천시에 4만 5천 명이 매월 그 143억 원의 그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의 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부천시 경제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 이제 국민연금 외에 다른 복지 사업으로는 크게 그 장애 등록 심사 사업,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또 국민연금 실버론 등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장애 등록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4월부터 이제 공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등록된 그 3만 5천 명의 그 장애인 중에서 약 12,000여 명이 그 공단의 등급 심사를 마치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이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활동 보조라든가 또는 방문해서 목욕해 주는 거, 또 간호 이런 실질적인 그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서 자립하고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약 940명의 그 중증 장애인이 지원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사업은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 질병 또 부상 등 그런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이제 필요한 사람 중에서 이제 자기가 근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학적 평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로 활동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급여를 이제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 한 2만 7천 건을 지금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약 85% 수준의 그 안정적인 인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에서는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복지를 위해서 의료비라든가 전월세 자금 또 재복구비 이런 등의 그 용도에 따라서 최고 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부를 해주는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동안 납부한 그 보험료 그걸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사에서는 그동안 272명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을 대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가 있으신 그 연금 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이제 실버카라고 해서 노인들이 이제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실버카를 27대를 지원한 바가 있는데 올 하반기에도 또 14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사장님께서 그 부천지사에 오신 후에 임의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사장님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긴 좀 쑥스럽고요. 국민연금 제도에서 그 의무 가입자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제 가입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하는데, 제가 부천 지사장으로 부임할 당시에는 한 2,500명 정도 그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 5,200여 명으로 한 109%를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전국 증가율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죠. 근데 저희 지사에서는 그 가정주부라든가 뭐 이런 학생 이렇게 그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 설계 설명회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분들이 가입하면 어느 정도 가입하면 어느 정도의 연금으로 나중에 몇 살 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려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연금 이익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직 그 방법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방법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건강, 또 오히려 경제적인 면보다 건강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또 대인관계, 또 주거 환경, 또 여가 활동,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잘 갖춰졌을 때 이제 행복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설계는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젊었을 때부터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그 빠른 시기에 꾸준히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후에 그 노후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경제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그 노인의 그 경제가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식을 잘 키워서 노후를 의지한다기보다도 또는 그 단순히 그 주택 소유라든가 자산 축적을 통해서만 노후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미리 그 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해 드리기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의 그 기본 생계비를 먼저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열심히 부으셔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또 있으시다면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결국은 이제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를 운영하시면서 특히 장애인 복지 사업에 공헌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사장님께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공단에서 그 2007년 4월에 우리 공단이 처음으로 이제 장애 등록 심사 업무를 처음에 그 도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본부에 연금급여실에서 이 업무를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업무에 많은 그 관심을 갖는 계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우리 공단의 그 장애인 복지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심사 업무,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거 외에도 부천지사 직원들하고 이제 함께 저희가 그 거동 불편 노인이라든가 또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장애인 대상 그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들이 국민연금공단 소관으로 모아지면서 공단 차원에서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장애 등급 판정 심사와 또 그 어떤 제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그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장애 복지 사업은 크게 장애 등록 심사,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제 대체로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장애인 복지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공단은 이제 점차 이 업무 범위가 이제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장애 등록 심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 4월에 공단에서 처음 이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는 장애 1, 2급 소위 그 중증 장애 위주로 그 재심사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2011년 4월부터는 이제 신규 등록 또 등급 조정 또 재판정 이 업무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심사 업무를 확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 1급인 중증 장애인 중 그 재활이라든가 그 일상생활 활동이 지원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는 이제 그 지원 대상을 2급까지 확대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수급 자격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금이나 활동 지원 체계가 중증 장애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들이 받는 지원이 좀 덜하다. 그런 장애 등급 폐지가 있어야 된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지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는 지난 그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의 그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의 그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재원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매스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그 기초노령연금 제도
거기도 결국은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당초의 공약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그 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장애 등급이 6등급 체계로 이렇게 시행된 이유도 알고 보면 한정된 재원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장애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든가 전 국민의 공감대가 이렇게 좀 형성된 후에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장님께서는 부천대학 등 외부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시나요? 여기 카톨릭 대학이라든가 부천대학 이런 데 이제 더러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런 데서는 주로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우리 그 현재 그 노후 생활에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 실태하고 노후 설계의 필요성 또 노후 설계의 그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 앞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사장이 나갔으니까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이라든가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연금급여 내용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국민연금기금의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 그 4대 사회보험제도 그러니까 사회보장의 한 축인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 등 그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해서 앞으로 그 젊은 학생들이 다가올 노후라든가 재해 이런 그 사회적 위험에 그 미리 대비하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사장님 그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부천지사장을 끝으로 해서 그 우리 정든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30여 년간 이제 이렇게 제 열정을 쏟았던 그 사회복지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서 퇴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일했던 그 열정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지요. 그동안 이제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도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는 이제 그 자원봉사, 그동안 이제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겪었던 그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생각들, 또 실제로 그 저희 업무하면서도 느꼈던 보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보다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으면서 그동안 일선에서 그 해오던 그 복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봉사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작게나마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국민연금 노후 설계 쪽에서는 인생을 이제 세 토막으로 보는데 사회생활을 위한 그 준비 기간 30년,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하는 30년, 그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노후생활 30년.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30년의 기간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 퇴임 후에도 30년 동안 이제 이렇게 내가 뭔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 나의 일을 찾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색소폰을 좀 이렇게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색소폰 연주를 좀 더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준까지 잘 다룰 수 있는 그 좀 트레이닝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원주택을 하나 져서 제가 직접 져가지고 한번 은퇴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딸린 텃밭도 한번 제가 직접 가꾸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 개발 쪽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장님 그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신문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인 1988년부터 가입 중 발생된 그 장애 1사급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면서 장애인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장애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4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그 장애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2011년 10월부터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그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 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상의 그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상히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공단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그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항상 장애인 복지 증진에 그 전력하시는 경기복지신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장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